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자녀가 여러분의 말을 흘려듣습니다. 며느리가 여러분 앞에서 한숨을 쉽니다. 친구들이 여러분을 심심할 때 전화하는 사람 정도로 여깁니다. 더 가슴 아픈 건 여러분의 배우자조차 당신이 뭘 알아?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이 능력이 없어서?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서? 절대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너무 쉽게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60년, 70년을 사시면서 착하게 살려고 애쓰셨습니다. 남에게 피해 주지 않으려고, 관계가 깨지지 않으려고 참고 또 참으셨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여러분을 좋은 사람이 아니라 만만한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오늘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5가지만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을 대하는 세상의 태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자녀들이 여러분의 말에 귀 기울이기 시작하고 배우자가 여러분을 존중하며 친구들이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명확한 원리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을 절반으로 줄이세요. 작년 추석, 큰아들 댁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온 가족이 모였는데 한 할아버지가 손주 교육에 대해 조언하려 하셨습니다. 40년 교직 경험을 바탕으로 정말 좋은 이야기를 해주려 하셨죠.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말을 시작하자마자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아버님. 다시 설명하려 하자 큰아들이 말을 잘랐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분은 그날 너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묻지도 않은 걸 설명하고 내 경험에 의하면 옛날에 우리 때는을 반복하셨습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무게는 가벼워집니다. 정말 존경받는 어르신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분들은 말이 많으신가요? 아닙니다. 조용히 앉아 계시다가 꼭 필요한 순간에만 입을 여십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가 방 안의 모든 대화를 멈추게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희소한 것이 귀한 법입니다. 실천 방법 3가지. 1. 3초 멈추기. 누가 질문하면 즉시 답하지 마세요. 3초만 생각하세요. 이 짧은 침묵이 여러분 말에 무게를 더합니다. 2. 말 횟수 절반으로. 모임에서 여러분이 몇 번 말하는지 세어보세요. 다음엔 그 절반만 말하세요. 자녀가 조언을 구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3. 변명 끊기. 실수했을 때 사실은요, 그게 라고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제 실수였습니다면 충분합니다. 말을 줄이면 여러분이 입을 열 때마다 사람들이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2주만 실천하면 변화가 느껴집니다. 기억하세요. 침묵은 힘입니다. 2번째, 즉시 반응하지 마세요. 70대 중반 어르신 한 분이 계셨습니다. 친구가 부르면 언제나 즉시 달려가고 누가 부탁하면 바로 그래 하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급하게 병원에 가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평소 자신이 도와주던 친구들에게 전화했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다들 바쁘다고 했습니다. 미안하네. 오늘은 좀. 그분은 그제야 깨달으셨습니다. 자신이 언제나 즉시 응답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을 당연하게 여겼다는 것을요. 즉각 반응은 여러분이 한가하다는 신호입니다. 정말 바쁜 의사, 중요한 변호사를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전화에 즉시 답합니까? 아닙니다. 시간을 두고 답합니다. 그래서 더 존중받습니다. 여러분의 시간도 귀합니다. 실천 방법 3가지. 1. 1시간 기다리기. 메시지를 받아도 최소 1시간 후에 답하세요. 급한 일이 아니라면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2. 생각할 시간 갖기. 누가 부탁하면 제 일정 확인하고
내일 아침에 답변 드릴게요 라고 하세요. 이 짧은 지연이 여러분 시간이 귀하다는 걸 알려줍니다. 3. 거절도 천천히. 불편한 부탁을 받았다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고 하루 기다린 후 생각해 봤는데 어렵겠습니다 라고 명확히 거절하세요. 박자를 늦추면 여러분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쉽게 얻을 수 있는 건 귀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합니다. 세 번째, 안 되는 것을 분명히 하세요. 한 시어머니가 계셨습니다. 며느리가 올 때마다 냉장고를 열어 아껴둔 반찬을 싸갔습니다. 어머니, 이거 가져가도 되죠?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그냥 가져갔죠. 시어머니는 불편했지만 말하지 못했습니다. 관계만 나빠지지. 그래서 참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며느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점점 더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이제는 옷장까지 뒤집니다. 이것은 며느리 잘못이 아닙니다. 경계를 명확히 하지 않은 시어머니의 책임입니다. 담이 낮으면 누구나 쉽게 넘어옵니다. 문이 항상 열려 있으면 허락 없이 들어옵니다. 경계선이 없으면 사람들은 계속 시험합니다. 조금씩 선을 넘어보고 여러분이 받아들이는지 확인합니다. 첫 번째에 막지 못하면 두 번째는 더 어렵습니다. 실천 방법 3가지. 1. 경계선 정하기. 무엇이 용납 안 되는지 스스로 정하세요. 저녁 8시 이후엔 전화 받지 않기. 허락 없이 내 물건 가져가는 것 안 됨. 약속 시간에 30분 이상 늦으면 안 됨. 2. 첫 번째부터 막기. 며느리가 냉장고를 열 때 바로 말하세요. 잠깐, 그건 내가 따로 써야 할 거야. 다음엔 먼저 물어보고 가져가면 좋겠구나. 부드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3. 일관성 유지하기. 오늘 되고 내일 안 되면 사람들은 계속 시험합니다. 여러분이 정한 선은 누구에게나 언제나 똑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명확한 경계가 있을 때 그 안에서의 관계는 더 편안해집니다. 서로 어디까지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세요. 경계는 관계를 보호합니다. 4번째, 설명보다 침착함을 보이세요. 손주 돌잔치에서 떡을 나르던 할아버지가 넘어뜨렸습니다. 첫 번째 할아버지, 아이고 미안해. 내가 요새 눈이 침침해서 손도 떨리고 나이를 먹으니까 이래. 정말 미안해. 사람들 반응, 민망함. 할아버지가 너무 비굴하시네. 두 번째 할아버지, 잠시 멈춘 후 차분하게 제가 실수했습니다. 치우겠습니다. 사람들 반응. 역시 어르신은 침착하시네. 저렇게 나이 드는 게 멋지다. 차이가 뭘까요? 변명 대 침착함입니다. 지나친 설명은 약함의 증거입니다. 강한 사람은 변명하지 않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중요한 건 그 후의 태도입니다. 실천 방법 3가지. 1. 짧게 사과하기. 이 약속에 늦었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늦었습니다. 끝. 왜 늦었는지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세요. 2. 실수는 인정만. 자녀가 아버지, 그거 잘못하시는 거예요 하면 그렇구나.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 고맙다. 끝. 기억력 핑계 대지 마세요. 3. 의견은 짧게. 모임에서 의견이 엇갈리면 장황하게 설득하지 마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로 끝내세요. 변명이 길어질수록 신뢰는 떨어집니다. 침착한 한마디가 100마디 설명보다 강합니다. 기억하세요. 침묵은 때로 가장 강력한 답변입니다. 5번째, 호의에도 격을 지키세요. 70대 할머니 한 분은 딸이 아이를 낳자 5년 동안 매일 딸의 집에 가서 손주를 돌봤습니다. 무릎이 아파도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내 딸인데, 내 손주인데 하며 참았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다리를 다쳐서 한 달간 갈 수 없게 됐습니다.
딸의 반응. 엄마, 그럼 어떡해요? 누가 애를 봐요? 고맙다는 말도 걱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누가 애를 봐요? 였습니다.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5년 동안 베푼 모든 것이 딸에게는 그냥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다는 걸요. 이것이 호의를 함부로 베풀었을 때 생기는 비극입니다. 누구에게나 베푸는 것은 친절이 아니라 무분별함입니다. 진정한 선함은 약함이 아닙니다. 명확한 경계 안에서 베푸는 것이 진짜 친절입니다. 실천 방법 3가지. 1. 선택적으로 베풀기. 모든 부탁을 들어주지 마세요. 스스로 물어보세요. 이 사람이 정말 도움이 필요한가? 이것이 내가 도와야 할 일인가? 의심스러우면 정중하게 거절하세요. 2. 가치 인식시키기. 친구를 도와준 후 별거 아니야 라고 하지 마세요. 시간이 좀 걸렸지만 도움이 됐다니 다행이네 라고 하세요.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노력이 공짜가 아니었음을 알려줍니다. 3. 거절의 용기. 이 부탁을 받았을 때 안에서 불편함이 느껴지면 거절하세요. 죄송하지만 이번에는 어렵겠습니다. 이유를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이 방법을 실천한 72세 김할머니는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딸이 아이 맡기는 걸 당연시했습니다. 이제는 엄마, 이번 주 금요일에 시간 되세요? 하고 먼저 물어봅니다. 전에는 고맙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엄마, 정말 감사해요. 어떻게 보답할까요? 합니다.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할머니가 안 되는 것을 분명히 하셨기 때문입니다. 좋은 사람이면서 동시에 만만하지 않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둘은 모순이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선택적 친절이 진짜 품격입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잘못 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착하게 살려 했던 것, 남에게 피해주지 않으려 했던 것, 이 모든 것은 아름다운 마음이었습니다. 다만 세상이 그걸 악용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시간입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말을 절반으로 줄이세요. 침묵은 힘입니다. 둘째, 즉시 반응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시간은 귀합니다. 셋째, 안 되는 것을 분명히 하세요. 경계는 관계를 보호합니다. 넷째, 설명보다 침착함을 보이세요. 침묵이 때로 가장 강력합니다. 다섯째, 호의에도 격을 지키세요. 선택적 친절이 진짜 품격입니다. 잊으면 변화가 시작됩니다. 처음엔 어색할 겁니다.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을 겁니다. 하지만 2주만 실천하시면 변화가 느껴집니다. 자녀들이 여러분 말에 귀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배우자가 여러분을 존중합니다. 친구들이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한 달 후엔 더 큰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여러분을 이용하려던 사람들이 사라지고 진정으로 여러분을 존중하는 사람들만 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는 여러분 자신 안에서 일어납니다. 거울을 보았을 때 그 안에 비친 사람이 자랑스러워집니다. 나는 만만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품격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미 가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나이는 약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기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세월, 경험한 모든 것이 여러분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강함을 드러낼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한 번에 모든 걸 바꿀 필요 없습니다. 오늘은 말을 조금 줄여보세요. 내일은 부탁에 즉시 답하지 말고 생각할 시간을 가져보세요. 모레는 작은 부탁 하나를 정중하게 거절해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3개월 후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신 여러분은 이미 변화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더 많은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저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 오늘부터 실천하겠습니다. 같은 말씀을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든 이제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만만하지 않다는 것은 거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가시고 당당하게 사세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지금까지보다 더 빛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특별한 분입니다.